흑진주의 비밀. 다음 날 저녁에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범인의 신상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가지고 왔다. 이름은 베포, 성은 아직도 모름. 이탈리아인들의 거리에서는 이름이 널리 알려진 불량배이다. 본디 그는 솜씨가 좋은 조각가였으나 어쩌다가 나쁜 길로 빠져서 경범죄로 한 차례, 동료를 찌른 죄로 한 차례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영어는 잘하지만 절대로 입을 열지 않으므로 흉상을 부순 까닭은 아직 모르고 있다. 이 남자가 겔더 상회의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으므로 그 흉상들은 어쩌면 자기가 만든 물건인지도 모른다고 경찰이 짐작하고 있는 정도이다. 홈즈는 벌써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홈즈는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몹시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드디어 홈즈가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이 나타났다. 시뻘건 얼굴에 턱수염이 희끗희끗한 그 손님은 기차 때문에 늦었다고 변명하면서 낡고 큼직한 여행 가방을 탁자 위에 놓았다. 그런데 그의 가방에서 나온 물건은 놀랍게도 나폴레옹 흉상이었다. 이것은 전혀 흠이 없는 완전한 흉상이었다. 홈즈는 10파운드를 주고 그 사람에게 그 흉상을 산 다음 영수증에 서명을 받고 나서 돌려보냈다. 그 다음에 홈즈는 이상한 행동을 했다. 하얀 보자기를 탁자 위에 깔고 나폴레옹 흉상을 그 위에 얹어놓은 다음 사냥용 채찍으로 세게 내리친 것이다. 나폴레옹 석고상은 순식간에 부서지면서 하얀 석고 조각이 보자기 위로 우르르 떨어졌다. 홈즈는 그 조각 하나하나를 뚫어지게 살펴보기 시작했다. 잠시 뒤에 홈즈는 무슨 소리를 지르면서 조각 하나를 높이 쳐들어 보였다. 그 하얀 석고 조각 속에는 푸딩에 들어있는 건포도처럼 검고 둥근 것이 박혀 있었다. 여러분, 보르지아 집안의 그 유명한 흑진주를 보십시오. 레스트레이드 경감과 나는 어리둥절해 있다가 퍼뜩 정신을 차리고서는 열심히 박수를 보냈다. 홈즈는 창백한 얼굴을 좀 붉히면서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는 배우처럼 두 사람에게 고개를 숙였다. 여러분,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진주입니다. 나는 데이크리 호텔에 묵었던 이탈리아의 켈로나 공작의 침실에서 없어진 이 진주가 스테입니다. 구에 있는 겔더 상회의 공장에서 만든 6개의 나폴레옹 흉상 가운데 마지막 하나, 즉 이 흉상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레스트레이드 경감. 이 흑진주가 도난당했을 때의 상황을 기억하고 계시겠죠? 나도 실은 그때 사건을 의뢰받았으나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공작 부인의 하녀였던 이탈리아 여자에게 혐의가 있으며 그녀의 오빠가 런던에 있다는 사실까지는 알았으나 두 사람 사이에 연락이 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흐지부지 끝나버렸습니다. 그 하녀의 이름은 루크레치아 베누치입니다. 나는 그저께 밤에 죽은 피에트로 베누치가 바로 그녀의 오빠가 틀림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신문을 읽어보았더니 진주가 없어진 것은 베포가 동료를 찌르고 체포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때 베포는 경찰에 쫓기다가 나폴레옹 흉상을 만들고 있는 공장 안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때 베포가 진주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포가 피에트로에게 빼앗은 것인지 또는 이 두 사람이 처음부터 한패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피에트로 누이 동생의 부탁을 받고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경찰에 쫓기고 있을 때 베포는 이 흑진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붙잡히면 그 진주는 당장 빼앗겨 버리겠지요. 그렇다고 느긋하게 어디에 숨겨둘 틈도 없었습니다. 이 순간에 베포의 눈에는 공장의 복도에 늘어놓고 말리던 6개의 나폴레옹 석고상이 들어왔습니다. 석고상들은 아직 굳지 않아서 말랑말랑했지요. 조각 솜씨에는 자신이 만만한 베포는 석고상에 재빨리 구멍을 뚫고 진주를 밀어 넣은 다음 두세 번 그 위를 만져서 매끈하게 다듬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비밀 창고입니다. 절대로 발견될 염려가 없을 테니까요. 그러나 베포가 교도소에 1년간 갇혀 있는 사이에 나폴레옹 흉상은 다른 가게로 팔려버렸습니다. 석고상 6개 중에서 어느 것에 진주가 들어있는지는 베포 자신도 몰랐습니다. 6개를 모두 부수고 찾아볼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요. 진주는 석고와 함께 굳어버렸기 때문에 흔들어 보아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베포는 교도소를 나온 뒤 나폴레옹 흉상이 팔려간 곳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먼저 겔더 공장에서 일하는 사촌에게 부탁해서 6개의 나폴레옹 석고상이 도매로 팔려간 곳을 알아냈습니다. 모스 허드슨 가게에는 점원으로 취직해서 석고상 3개가 팔려간 곳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3개에는 진주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하딩 형제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이탈리아 사람에게 부탁하여 나머지 3개가 팔린 데를 알아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간 곳이 하커 기자 댁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주를 빼앗긴 피에트로가 놈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보고 그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그 결과로 일어난 것이 바로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피에트로는 배포의 사진을 가지고 다녔을까? 내가 옆에서 이렇게 물었다. 그건 다른 사람에게 사진을 보이면서 이런 사람을 아느냐고 물어볼 경우가 있지 않겠나? 그런데 배포는 피에트로를 죽인 다음부터는 신변의 위험을 느끼기 시작했네. 그래서 그는 살인사건의 열기가 식을 때까지 잠시 진주 찾기에서 손을 뗄 것인가? 또는 빨리 서둘러야 될 것인가 망설였을 거네. 나는 나중에 것으로 짐작했지. 자칫 잘못하면 경찰이 그 진주를 눈치채고 찾아낼지 모르기 때문이네. 물론 하커 기자가 가지고 있는 나폴레옹 상의 진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는 알 수 없었네. 그러나 만일 없었다고 하면 남은 흉상은 2개뿐인데 그 둘 중에서 가까운 런던 시내의 것에 먼저 손을 대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는 브라운 씨에게 문단속을 단단히 하고 있으라고 주의를 시켜놓고 그가 나타나기를 기다린 것이네. 물론 그때는 이미 배포가 찾고 있는 물건이 보르지아 집안의 흑진주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네. 그 조금 전까지는 배포가 뭔가를 찾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정확하게 무엇을 찾는지는 몰랐었지. 하지만 배포에게 찔려 죽은 사람이 피에트로 베누치란 것을 알고 나는 즉시 이 사건과 흑진주를 연결시킬 수 있었던 거야. 그렇게 해서 나머지 석고상 속에 진주가 있다는 것이 확실해진 것이라네. 그래서 나는 그 마지막 나폴레옹 석고상을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레딩시의 샌드퍼드에게서 샀던 것일세. 우리는 홈즈의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말 훌륭합니다.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겨우 입을 열었다. 나는 당신이 여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많이 보았지만 이렇게 훌륭하게 해결하는 것은 처음 봅니다. 예? 아닙니다. 우리 경시청은 당신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 같은 분이 영국에 계시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스트레이드 경감. 홈즈는 조금 얼굴을 돌렸으나 그 얼굴에는 여느 때와는 달리 뜨거운 감동의 빛이 떠오르고 있는 것을 나는 알아차렸다.